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그동안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댓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행덕이님께서요, 저도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지만 늘어지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아했던 때에 그 마음은 줄어들고 그때만큼 즐겁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케바케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영규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제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기부기님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구독자 10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던 주제라서요, 오늘 이야기 조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만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기부기. 오랫동안 우기부기 TV를 사랑해주신 우리 우구님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가 독서와 기록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던 일도 그만뒀고 이 일로 어떻게든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혹시 직업으로 삼으면 혹시 이 활동들이 싫어지는 게 아닐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수가 되는 꿈을 품었어요. 어떤 노래든 상관없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수가 되니까 조금 뜬 타이틀곡만 죽어라 불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죽어라 행사는 뛰어야 하고 행사에선 항상 같은 노래만 불러야 하고요. 몇 년 동안이나요. 또 소속사에선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토록 원하던 길이니까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즐겨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데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대중들에게 새로운 노래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때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커버도 하면서 즐기고 싶은데 소속사에서도 행사장에서도 허용해 주질 않습니다. 진정으로 노래 부르는 걸 즐기고 싶은데 세상에 갇힌 앵무새처럼 같은 노래만 반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가수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가치관에 혼란이 온 가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이런 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좋아서 시작한 회사 일인데 들어오니까 매일 단순 노무만 반복하게 된 경우도 똑같은 거죠.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이 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답답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취미의 영역은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좋아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일의 영역은 달랐습니다. 일이란 건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 가치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고객의 요구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 여기더라도 고객이 원치 않으면 그건 일의 영역에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그게 시청자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면 그냥 취미 영상일 뿐이더라고요. 물론 취미로 그저 좋아서 하는 거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것이겠지만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걸 직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과정은요, 진짜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저 좋아서 하다가 하기 싫어지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취미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 힘들어도 버텨내고 더 발전시키고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 생각하는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팬들이 고객이 될 거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물건을 사줄 분들이 고객이 될 거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우구님들이 저의 고객이 되시는 거죠. 아무튼 자신의 고객이 뭘 원할까 고민해보고 만들어보는 필사적인 헌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정말 존경하고요. 미친 듯이 금메달을 향해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갈고 닦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놀면서 쉬고 싶다라는 이런 정신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고요. 체육관에 가서는 자신의 근육마저도 찍어 누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은요, 이 과정에선 당연히 좋아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싫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싫어하는 감정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시장의 요구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힘들고 짜증나고 난 왜 이 일을 즐기지만은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건 제가 그냥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이런 생각에 사무칠 때가 많았습니다. 난 독서와 기록이 너무 좋은데 이걸 시장의 요구와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편안하게 책만 보고 좋아하는 거 기록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넌 진정으로 이 일을 좋아하긴 하는 거니? 그래, 그게 싫으면 그냥 편할 때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넌 이제 독서와 기록과는 동떨어진 일에서 돈을 벌어야 할 테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냥 독서와 기록을 즐기면 되는 거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저의 대답은요, 아니, 난 이 일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어. 이 일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이 일로 내 고객들도 만들고 싶어. 이 일은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일도 하고 싶어.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 같은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난 아무리 해도 그냥 취미 정도가 좋아 라고 하면 그것도 저는 너무나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미만큼 숭고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미난 취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고 존재하게 해주는 고마운 것들입니다. 아무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즐길 수 있는 상태.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괜히 이 좋아하는 마음을 시험대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 저처럼 좋아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일의 영역으로까지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싫어하는 감정들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 남들도 너무나 좋다고 인정해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단계. 이런 단계까지 발전하면 이 직업이 싫어질까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사례를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걸 확인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어보다 독서를 더 좋아해요. 그치만 중국어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나중에는 제가 책도 냈고요. 강의도 200개나 찍어서 올렸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되었어요. 이거 다 하면 이제 진짜 중국어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다 끝내고 나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해주시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이러니까 와, 거기서 오는 그 보람과 기쁨은요, 그동안의 싫은 감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중국어가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있죠.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제 일생의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 독서라는 컨텐츠를 저는 저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쓰기에 도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리를 잡은 작가들을 보면요, 중간에 버티고 노력하는 과정은 힘들고 너무나 고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글쓰기 생활만으로 자신의 가정을 단단히 지키는 작가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고서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티스트들도 똑같죠. 화가든 음악가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해결하는 수준까지 오면 자신이 원래 좋아했었던 취미 정도의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런 중간에 싫은 감정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성장통이라는 거죠. 이게 싫어서 그만두면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큰 보람도 얻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실수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추구한다는 게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삶이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불편함마저도 감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더욱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 과정 속에 얻게 되는 노고들, 고통들, 수고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좋아할 수 있게 된 거죠. 과거보다는 조금 한층 성장한 것 같아서 저 자신이 조금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의 이런 내적 욕구들을 이 세상에 조금씩이나마 남기고 싶어 합니다. 창작자로 살아가시길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삶의 성장에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